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한화엔진이 엄청난 강세를 보인 후에 생각외로 5일선도 깨고 11선도 깨고 21선도 깨버리는 엄청난 하락을 또 보여주고 나서 반등세가 4일 정도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지, 21선에 또 윗골을 달고 있는 측면에서 조정을 주고 내려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한화엔진, 제가 전세 역전이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혹은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 결정에 대한 도움 오늘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엔진 현재 구간에서는 정배율로 바뀌어져 있다가 다시 역배율로 바뀌고, 다시 지금 현재 구간은 뭐죠?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고 하락, 그리고 비추세, 그리고 나서 또 방향성을 잡아 나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우리가 매매를 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역전 밴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안 깨지면, 즉 단가선에서 매수해가지고 관리선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는 전략인데, 지금 단가선에서 찍고 올라와가지고 반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세력 관리선 위로 지금 올라오면서 오늘 아래꼬리를 달아줬습니다. 한화엔진 현재 흐름 상태에서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매수냐 매도냐를 판단해 본다면 다시 아래쪽으로 이 녹색 구간에 단가까지 밀려 내려올 수도 있고, 또 현재에서 지켜내 준다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화엔진을 지금 어떤 뷰로 지금 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맞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래쪽으로 밀리면 난 땡큐 라고 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뷰 전체적인 반등이 횡보라든지 하락으로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불꽃이었다면 이 구간에서 깨졌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화엔진이 이번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성이 한번 나올 거다, 그것도 위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내용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한화엔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시장이 지금 변동성도 굉장히 큰 상태고 과열도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화엔진이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지에 대해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한화엔진 현재 위치 파악을 일단 기본적으로 놨는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합니까? 상승을 할 때 세력들이 들어온 이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 파동에 세력들이 얼마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두죠. 그러면 이 앞에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이거는 반등 파동입니다. 이 두 개의 밴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온다면 한화엔진은 박스권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올라가면 기준선이 나오는데, 기준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기준선을, 이 구간이 세 번째 선이죠. 이게 상승을 확인하는 기준선이다. 여기를 돌파하면 1차 목표가가 오는 건데, 1차 목표가 그래서 돌파하고 왔죠. 1차 목표가에서 돌파해가지고 지지받고 올라가면 2차 목표까지 가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1차 목표에서 멈추고 다시 기준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지지를 받는 흐름을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 상승 파동이 좀 마지막에 지금 나와 있는 과정이고,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초기의 파동으로 본다면 지금 2차 목표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로 직전에 또 돈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돈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는 이렇게 돈이 들어왔고 여기서도 돈이 들어왔을 겁니다. 더 많이 어디서 들어왔냐? 앞에서 들어왔지만 이거는 딱 봐도 고점을 높이고 목표가까지 닿는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파동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동값을 구한다 하더라도요. 자, 여기서 저가를 만들고 고가를 만들고, 이 한 파동이 세력들이 매집을 끝난 이 한 파동이 끝나고 나서 현재 가격대로 지켜보면은, 보시면 이 반등 파동이라고 그랬죠. 반등 파동 밀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박스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박스권에 다시 맞고 올라와서 1차를 돌파하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준선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게? 1차 목표가가 온 거죠. 그러면 1차 목표가가 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이탈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고, 우리의 타점인 역전 밴드의 세력 단가선과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관점이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참여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9만 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가격대가 이 구간대가 넘어서야겠죠. 저는 이 구간을 넘어서 가지고 결국에 2차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상승에 대해서 들어온 수급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 여기서 2차 목표까지 가는 데서 기본적인 이 회사의 근거라고 본다면, 저는 6월 달에 시장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쉬어가는 페이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200만원, 뭐 30만원 왔다 갔다 하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라운드 피겨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눌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과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켜야 되는, 즉 소화를 시켜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6월 달에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을 하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는데 이게 2,500조에서 3,000조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스페이스X 3개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넘어가요. 그렇게 큰 종목이 유동성을 빨아들일 거랍니다. 블랙홀이라는 걸 형성할 건데 미국 전체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는 엄청난 큰 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온 과열에 있는 종목들은 펀드 매니저라든지 개인 투자자들도 스페이스 X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유동성의 공백을 만들 수는 있다. 이게 과열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쉬어가는 페이지가 지금 필요한 시장의 국면에서 나비 효과처럼 좀 크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고 그 구간에서 매도 구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페이스X 한 주라도 사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건데 상장 이후에 이런 일부 자금들 때문에 상승을 보일 수 있고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결국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경우에서는 물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도 상장에 이거 대여가 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소리 소문 많았지만 결국에 다 개인들한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 좀 생각하시고 스페이스X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MSCI 이제 6월 달에 편입되면 선진국 지수 이한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관찰 대상국 편입 대상인 거지 지금 MSCI 선진국 지수가 올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올해 관찰국이 대상이 돼서 1년 동안 관찰한 후에 그 다음에 1년 후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건 정식 지수 편입이 아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1원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의 조정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조정성이라는 부분에서 기술주라든지 AI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줄 수 있다. 너무 과열해 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조선주라든지 뭐 로봇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반전의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로봇주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제대로 받쳐주는 종목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조선이나 이런 쪽은 실적이 일단 빵빵한 상태에서 최근에 강한 강도 있는 상승이라고 한다면 하나엔진이 으뜸이겠죠. 그리고 하나엔진도 이제 수주 물량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물량의 락인을 받다. 하나오션에 지금 3,500억 정도 매출을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안정적인 매출처도 있고 영업이익도 폭발한 상태에서 수주도 쌓여 있죠. 여기에다 이제 AI 데이터 센터 향 발전기,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발전기 엔진에 대해서 지금 하나엔진, STX 엔진,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레퍼런스가 갖고 있는 경우는 결국에 STX 엔진과 현대중공업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첫 번째로 주가 상승 폭이 하나엔진이 굉장히 크고 현대중공업은 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수익률을 얻으려면 기대감으로 갖고 있는 수익률이 높아지려면 하나엔진이 가장 좋다. 그럼 하나엔진과 STX 엔진 정도만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STX 엔진이 지금 상승 추세라든지 흐름이 봤을 때 하나엔진보다 좀 더 약하죠.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엔진을 우리가 이제 매수를 참여해 볼 수 있는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면 좋아요와 또 하나엔진 신고가 가자고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서 이 마인드를 멀리 퍼져야 또 결국에 하나엔진도 상승할 때 뭐 1원이라도 한우가라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시장에 대한 흔들기가 한번 나온다면 그때 하나엔진이 만약 이렇게 같이 지금 올라가는 측면이 된다면 이런 시장의 종목의 하락에서 전반적으로 첫 번째는 같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락을.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 이제 6월을 넘어가기 전에 그런 구간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현재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매수 타점은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첫 번째는 가격 파악을 다시 해야겠죠. 우리가 이 상승에 대해서 세력들이 들어온 가격대를 파악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놓고, 그러면 1차 목표가 구간을 밀렸다가 다시 내려왔고 역전 밴드가 따라 올라오는 자리니까 역전 밴드 자리와 이 현재 기준선에 있는 이 자리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타점은 또 어떻게 잡을 거냐? 우리 타점 신호가 있잖아요. 타점 신호 들어가 가지고 아래쪽에서 또 한번 밀려 내려올 때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이 나오는 상태여야지 이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거고, 빨간색 선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게가 오히려 매도 타점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을 때 아래쪽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오면서 이런 타점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엔진이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또 이런 타점이 올 때 우리는 매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매수하기 전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거다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리듯이 또 매도할 때도 항상 남겨드리죠.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엔진이 이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빨간 선이 나오는 이 타점을 우리가 노려가지고 신규라든지 혹은 추가 매수 물량 확보하는 구간으로 오늘 삼아야겠다. 이게 1차적인 매매 타점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매매 타점에 제가 또 영상 남겨드릴 건데,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 매수 타점 가격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매수 타점 신호 이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두 글자만 저한테 남겨놔 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럼 제가 매수를 해야 될 순간이 올 때 문자 메시지로 매수할 가격과 비중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엔진 일단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흐름에서 이제 목표가 구간을 1차와 2차 구간까지 나왔을 때 2차 목표가 구간과 현재 오늘 말씀드릴 내용 요약 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 먼저 우리가 하나엔진 어떻게 끌고 와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건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요약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가에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하나엔진 차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1차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하나엔진 지금 현재 구간은 매수를 타점을 볼 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매수의 가격과 매도의 가격도 이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들어가야지 세력의 등에 올라타서 세력의 머리 위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아올 수 있는 구간이 이 역전 밴드 구간과 이 가격대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인 고점이 나올 때는 9만원대 돌파가 일단 1차적으로 보는데 현재 구간으로 지금 이 상승 파동으로 지금 2차 상승까지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들어온 돈으로 우리가 파동을 한번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 세력들의 가격들을 살펴본다면 자 역시 이 9만원대 자리의 언더 구간인데 자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반등 파동이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넘어가야지 이 앞선에서 나왔던 2차 목표가라든지 이 현재 파동의 1차 목표가가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 가격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윗구간에서 봤을 때 이제 실전 전략과 목표가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14만원 선까지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이 6월 달에 변동성이 있는데 이 변동성이 있고 나서부터는 하나엔진이나 조선주가 반등이 좀 두드러질 수 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관련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다 쌓이고 폭발이 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조선 쪽은 폭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 쏠림으로 못 가고 있는 터라 그 과열의 구간에서 시키는 과정 중에 이제 조선 쪽이 갈 수 있는데 이 조선 쪽에서 지금 가장 탄력이 있는 종목 그리고 그 탄력이 있는 종목이라면 조선 본체에 있는 본선보다는 기자재가 더 탄력이 높아가지고 수익률 측면에서 더 기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AI 데이터 센터 향 중속 사행전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적이라든지 혹은 수주가 나오는 형태가 나오는 뉴스가 하나가 나오면 이 하나엔진이라든지 엔진주들이 폭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 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타점 차트에서 타점의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고 하나엔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6월에 있을 만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벗어나가면서 추가적인 수익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영상에서 또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한화엔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역전이었습니다.